들고 공부를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 스터디 영상과요.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코멘트를 통해서 저희 17기 채널에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질문들에 대한 간단한 답변들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통대 입시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2년 동안 건강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꼭 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력을 꼭 만들어 놓으시고 입학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2년 동안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본어 공부를 할 때 한자 낭독을 꼭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을 한번 읽어본다든지 한자를 소리내서 읽어보는 그런 직접 말로 뱉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지만 실제로 통역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꿀팁인데 멘탈 잡기용 개인 취미를 하나 꼭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신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멘탈을 단단히 부여잡을 수 있는 나만의 힐링 취미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뜨개질을 정말 심란할 때 뜨개질을 하는데 이게 정말 심신 안정에 너무너무 도움이 돼서 저는 되게 추천하는 취미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통대 입시 후에 예상했던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인데요.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생각보다 수업 시간에 내가 실제로 통역을 해볼 수 있는 실습 가능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같은 클래스에 인원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1학년 때 8명, 2학년 때는 지금 7명이 수업을 같이 듣고 있어요. 거의 한 사람당 많이 말을 해봤자 한 15분 정도 통역을 해보는 것 같아요. 순차건 동시건. 그래서 만약에 정말 수업 시간 내내 통역만 연습하는 그런 거를 상상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아니고요. 다른 인원들이 연습한 거를 발표를 하거나 통역을 해보거나 할 때 같이 노트 테이킹을 한다든지 크리틱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의 활동이 같이 병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통역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1시간 반짜리 수업에서 한 15분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제 입학 전보다 조금 예상과 빗나갔던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내내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대 생활 중 유념했으면 하는 것. 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가장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건강 관리예요. 제가 아마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건강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1학년 그리고 지금 2학년 생활하면서도 병원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다녔고 아팠던 곳도 굉장히 많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밤을 새서 말씀을 드려도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체력관리, 건강관리만큼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절대 무리를 하시면 안 돼요. 욕심이 너무 과해서 잠자는 시간을 너무 많이 쪼개가지고 내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딘가가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싶으면은 그건 바로 공부에도 지장이 될 수 있는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평소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갑자기 수업 중이었는데 수업 도중에 숨을 이렇게 쉬는데 들숨 날숨을 하잖아요. 근데 숨을 들여 마시는데 갑자기 가슴 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가 이렇게 쿡쿡 찌르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뭔가 무리를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에 거의 잠을 설쳤어요.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데 너무 아프고 숨을 쉴 때마다 아프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나니까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도 아프고 말을 해도 아프고 뭘 해도 아픈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났다 싶어서 다음날 바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전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경과를 일단 지켜보자라고 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대상포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일단은 병원에서는 며칠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병원 약을 먹고 좀 많이 좋아진 상태여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날은 정말 병원 가서도 좀 헐떡헐떡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를 하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꼭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아까 취미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요인도 있을 뿐더러 다른 환경적인 그런 변화들도 많잖아요. 그런 흐름의 변화에 좀 초연해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무 휩쓸리면 안 돼요. 그것에 너무 휩쓸리다 보면은 내 멘탈이 많이 흔들립니다. 저는 2년 동안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한 것, 그것이 가장 저의 큰 변수였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뀔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고 앞으로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과연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많이 고민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많이 극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멘탈 잡기용 취미생활 이라든지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친구랑 너무 울적할 때는 전화라도 좋으니까 꼭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3가지를 제가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통대를 지망하시는 분들이거나 통대에 재학하고 계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곧 한 2달 정도 뒤면은 졸업시험을 보는데요. 그것 때문에 다들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예민해져 있어서 아마 저희가 학기 중에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각자 공부할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이제 꾸준히 저희 채널 들어와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매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꼭 졸업시험 끝나고 나면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각자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들 꼭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